근데 저는 이게 아주 핵심적으로 딱 본질을 요약해보자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우성을 욕할 자 누구인가?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나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가부장제 보수주의자만 정우성을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 동의가 필요하진 않죠? 네, 필요하지 않고 뭐 친구를 데려가거나 해서 이제 여성이 원하면은 남자 동의 없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낙태권을 좀 더 우선시해서 낙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낙태를 하자고 주장을 했다는 게 언론에 나오면은 남자는 그냥 X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조용히 이제 더 이상 언론화 시키지 않고 이런 대가로 양육비를 그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하면은 지금부터 바로 한 월 2천에서 3천 정도로 시작해서 가지 않을까. 슈도로 안 나오는 조건 이런 거. 뭐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규 변호사.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부터 아주 핫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우성 배우께서 모델 문가비 씨와의 이제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됐고, 근데 이제 결혼은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쪽 진영에서는 난민도 받아들인다는데 뭐냐라고 욕을 하고 있고, 또 여성 측에서는 왜 책임 안 지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아주 좀 핫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뭐 먼저 서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문가비 씨는 인스타에 출산 사실만 공개를 했었고 언론이 좀 취재를 해서 후속 보도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제 결혼은 안 하지만 그런 입장문은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냈더라고요. 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핵심적으로 딱 본질을 요약해보자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우성을 욕할 자 누구인가?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나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가부장제 보수주의자만 정우성을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별과 상관없이 그 가부장 제도를 지지하는 그런 보수주의자만. 그래서 그 가부장제 보수주의자가 이런 거잖아요. 남녀의 역할이 분담돼 있고 남자가 가장의 역할을 주로 하고 아내는 이제 책임으로서 헌신으로서 이렇게 보조하는 요런 구조 하에서 생각을 하면 남자가 그래도 성관계를 했고 아이를 낳고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거는 이해한다. 근데 만약에 성평등을 주장하거나 약간 진보주의가 좀 이렇게 현대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면 욕하는 게 모순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번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에서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결혼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의무가 생기지도 않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본질은 아이를 가지면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왈가왈부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왈가왈부 하자고 불렀어요. 하자고 나왔으니까. 네. 뭐 일단은 정우성 씨도 지금 또 저희가 이제 이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사실상 일반인 교제하고 있는 여성분이 계셨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출산은 뭐 서로 동의하에 하고 뭐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자세와 그리고 다만 결혼은 어머니와 그 친모랑은 어렵고 나는 결혼을 다른 여자와 하거나 아예 안 하겠다라는 선택도 뭐 양립 가능한 그리고 존중 가능한 선택이 있겠죠. 원래 연인이 있었다. 그거는 살짝 이 논에서 논외로 하고 네. 그거는 또 둘 사이의 또 일이기도 하니까 이제 도덕적 비난이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문가비 씨와 이제 정우성 씨만의 관계로 생각하자면 저는 이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만약에 여성분들한테 말을 한다 치면 아이가 생기면은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여성분들이 좀 난리 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낙태권이란 개념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에서 나와서 내가 임신을 했지만 이게 뭐 강간을 당했거나 아니면 원치 않거나 내가 생명을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 낙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낙태권 핵심이니까 이제 아이가 생겨서 무조건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남성 측면에서도 뭐 마이 결혼 마이 초이스처럼 이렇게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시각인데 좀 어떠신가요? 맞아요.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 꼭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법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고. 다만, 전제되어야 되는 사실은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성의 아이로 추정이 되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아이를 10달 동안 호텔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 많은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남자도 아이를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이제 선택을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정우성 씨 사안의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아이에 대한 모든 걸 지원하겠다.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책임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우성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뭐 결혼은 안 하되 내가 양육비는 주고 뭐 키울 수 있게끔 이제 뭐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또는 이제 우리 호날두 사례처럼 네. 내가 데리고 와서 아예 그냥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쵸, 예. 꼭 결혼이 이제 전제가 되는 거가 우리 이제 가부장적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현대적 관점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법적으로 어쨌든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않다라는 그 정우성 씨 측 입장이 가족법상 인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뭐 혼외자이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 뭐 법정 상속이나 양육비 관련해서 차이가 없는 걸로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는 이것도 쟁점이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지 인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인지했을까라는 의문도 좀 있어요. 아 근데 뭐 친자 확인했다고 하니까 뭐. 친자 확인까지는 이제 했을 텐데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네. 이제 내가 인지는 안 하고 양육비든 뭐든 이렇게 다 지원해줄게 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상속이라든가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다른 권리들을 누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머니인 문가비 씨가 인지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인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낙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낙태를 만약에 이제 여자가 원해서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여성 낙태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니까 여성이 원하면은 낙태를 이제 언제든 이제 할 수 있죠. 그 남자 동의가 필요하진 않죠. 네,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않고 뭐 친구를 데려가거나 해서 이제 여성이 원하면은 남자 동의 없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낙태권을 좀 더 우선시해서 낙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낙태를 하자고 주장을 했다는 게 언론에 나오면은 남자는 그냥 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약간 그 낙태를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가 돼서 남성 입장에서는 권리는 하나도 없고 여성의 선택에 달려있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낙태를 할 경우에 낙태죄가 죄가 되진 않는데 낙태를 할 경우에 남편의 동의, 그러니까 나를 임신시킨 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해요. 남자도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권리가 있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 선택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그 낙태죄의 경우 아이를 몸에 실제로 품고 키워야 하는 사람의 입장을 가장 강하게, 그 사람의 권리를 가장 강하게 그러니까 원래 인정을 우리나라도 낙태죄가 있다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불합치를 해서 이제 폐지가 돼서 지금 이제 입법 공백이 생긴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남성이 찬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성이 이제 낙태를 하니까 얘는 이제 태어나지 않겠죠. 현재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이거 반대로 여성은 출산을 찬성하고 남성이 반대를 해.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낳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그냥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남자는 낳고 싶지 않았는데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개념으로 이제 비동의 출산이다. 남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애 낳았는데 왜 내가 다 양육비랑 뭐 책임을 져야 되냐. 이제 이런 남성권 이슈로까지 좀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자가 원해서 남자가 반대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인지가 되면 남자가 양육비랑 뭐 이렇게 상속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쵸, 해야 되는 그쵸. 거죠. 그러면은 정우성 씨 같은 경우가 딱 이런 사안이니까 정우성 씨가 양육비나 또 이제 친자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속도 해야겠네요. 맞죠. 인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 아이가 정우성 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지금 이정재 임세령 배우와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더블 데이트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정재 임세령 씨도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결혼을 저는 못할 것 같아. 왜냐 너무 둘이 너무 규모가 커. 네, 거의 뭐 제 생각에는 뭐 몇천억대와 뭐 몇백억대 재산일 것 같은데 둘이 합치면은 이게 하나가 일단 깨지면은 한마디로 약속에 뭐 5년 우리가 많이 네, 얘기했던 그렇죠. 네. 회심에 10년, 요즘에는 급전에 3년. 이게 다 나눠진다고 하면은 그 임세령 씨 기업의 지배권도 흔들릴 거고 지금 SK처럼 결혼이란 제도가 워낙 이렇게 좀 중대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서 실제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단 지금 뭐 인구수가 줄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라도 이제 각자가 가진 각자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커지기도 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정재 씨랑 임세령 씨랑 그들이 동의를 해서 자녀를 낳고 각자 인지만 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는 있는 상태인데 결혼은 안 한 상태고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죠. 이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정우성 씨한테 하는 비난 중에 하나가 왜 피임 안 했냐. 그런 비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당시에 둘의 관계에 뭐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가비 씨가 아예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됐겠죠. 뭐 출산까지 안 갔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뭐 둘이 합의하에 한 관계니까. 그리고 피임은 또 어차피 뭐 둘이 같이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그 입장문대로만 하시면 뭐 문제될 게 그리고 저는 이제 싶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난민 사랑 외치던 정우성, 혼외자 사랑은 노, 모순된 행보의 비난 여론. 저는 이게 모순된 행보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난민을 사랑을 외치는 정우성 씨의 태도는 진보적 관점이거든요. 진보적 관점에서 이런 다양한 가족은 아주 오히려 더 이렇게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를 원할 수 있죠. 하지만 남편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사유리 씨 같이.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랑 자고 이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을 수 그렇지. 있어요. 얘가 유전자가 그렇죠. 좋아서 한번 그래도 네. 낳고 싶다. 그래서 정우성 씨 입장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제 문가비 씨랑 얘기를 했겠지만 내가 아이는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축복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기사들을 보면. 그래서 아이의 탄생은 충분히 축하하면서도 다만 내가 너랑 결혼했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또는 내가 너랑 결혼했을 때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아예 결혼을 안 하시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 가부장적인 관점에서는 아니겠지만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는 출산과 결혼은 이제 아예 이렇게 별개인 관점. 네.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출산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국민 그 인식 조사를 보면 작년 조사인 것 같은데 이미 45% 정도가 결혼 없는 출산도 다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그 새로운 문화로 가는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여는 사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 최초 기사를 접했을 때 정우성 씨랑 그 문가비 씨가 출산을 한다. 아, 두 분이 결혼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읽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눌러봤는데 내용이 그게 아닌 거죠. 아, 내가 아직 농경제 사회에 가부장적인 제도 익숙한 한국인이구나. 아직 제 인식도 소프트웨어도 한국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 보면서 여성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도 뭐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따른 책임만 다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고 이게 오히려 또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나 그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면 정우성 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인지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소위 지금은 사라졌지만 호적에 받아들이는 내 가족 관계 등록부 안으로 아이를 자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네. 아버지가 그걸 안 해.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아이가 또는 이제 아이의 뭐 법정 대리인인 문가비 씨가 되겠죠. 인지 청구해소를 할 수도 있어요. 너 얘 인지해라라고. 그 경우에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유일한 자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럼 사실상 유일한 상속자가 그러면 되고 문가비 씨는 상속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와이프가 아니니까 와이프가 배우자가 아니니까, 배우자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계비 소개를 1순위인데 이제 나중에 정우성 씨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진짜 이제 결혼 관계에서의 친아들이 있다 하면 사실상 상속도 동순위가 아닌가요? 상속 동순입니다. 네, 자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 다른,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의 경우에도 자식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는 동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인지된 혼외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아버지 측에서 상속을 안 해주고 싶다고 해서 이제 법정 상속이 아니라 이제 유언으로 친자에게만 결혼한 친자에게만 상속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또 유류분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지게 되겠고, 그래서 유언으로 나중에 결혼하게 되실 배우자나 다른 아이들에게 전액 뭐 상속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목 유류분만큼은 가질 수 근데 저희가 있죠. 이제 변호사로서 많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저희가 재벌가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저희가 대리를 했어요. 이 여성은 아이를 낳으면 바로 몇백억을 버는 거야, 이 아이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저쪽은 그 재벌가는 그거를 반대를 해야 되니까 낙태를 하라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한 해만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적어도 몇십억은 달라. 얘가 낳으면 몇백억은 상속 받으니까. 그런 싸움 가지고 이렇게 그런 협상을 또 하곤 했었는데 이미 이제 아이가 나와버렸고 뭐 여성이 스스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긴 했는데 또 뭐 이제 양육비 싸움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정우성 씨가 다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끼리 이제 나누는 거고 그렇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이제 이 아이가 다 가져가는. 그렇게 되겠죠. 저 양육비를 또 얼마나 주냐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제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고려하잖아요. 맞아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나와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강제되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 정우성 씨 정도 되는 재력이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훨씬 더 얼마 많은 정도일까요? 정우성 씨 재산이 한 예를 들어 한 300억 정도라고 치면 양육비를 매달 얼마 정도? 근데 그거야말로 협상이죠? 정말 협상이에요. 아. 협상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가비 씨 측 변호사라면 얼마 정도? 저는 한 달에 일단은 너무 설레? 저기 주판이 여기에 떠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에 살지? 일반적으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 정도 재력이라면은 월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비슷했어. 비슷했어. 유치원에 들어가서부터 중학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6년 정도죠. 그때까지는 뭐 500만 원 정도 더 높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2,000에서 3,000까지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조용히 이제 더 이상 언론화 시키지 않고 이런 대가로 양육비를 그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하면은 지금부터 바로 한 월 2,000에서 3,000 정도로 시작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예상합니다. 슈도로 안 나오는 조건 이런 거. 뭐 일방을 뭐 공적인 뭐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뭐 이런 조항이야 넣으려면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이제 뭐 종합해서 보면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결혼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우성 씨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비난받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몸살이는 안 변호사님 어떻게 아니요. 생각하세요? 몸을 살린다기보다 어쨌든 말할 수 그 없으니까. 문가비 씨도 인스타그램에 그런 글을 남기셨거든요. 일단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만 좀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축하할 일이고 문가비 씨네 이제 가정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저출산 시대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좀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가비 씨의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의 정우성 씨의 반응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서로 양 당사자 간의 자유합의가 된 만큼 너무 이제 주변에서 이들을 압박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또 축하해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임신했다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간의 선택이 있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